그 사람 내가 흔들리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늦은 밤 어머니의 손끝에서 한 장의 종이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상처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딸은 문간에서 그 장면을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서 있었죠.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묻어있던 모든 시간을 단숨에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기와집의 마당은 오후 햇살을 잔잔하게 받아내며 고요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햇살 속에서 장독대 주변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다. 늘 그랬듯 마당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장독대 아래에는 작은 그림자와 오랜 먼지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어머니는 그곳을 향해 빗자루를 움직이며 묵은 흔적을 털어내려는 듯 살며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장독대 아래에서 아주 작은 비닐 조각 같은 것이 살짝 들려오르는 감각이 느껴졌고, 바람이 한 번 더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작은 봉투 끝이 햇빛에 반사되며 어머니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처음엔 예전 신문 조각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종이의 색이 너무도 누렇게 발해 있었고, 먼지 속에서 서류 특유의 두께감이 감촉으로 전해지며 어머니의 움직임이 잠시 멈추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깊숙이 넣어 그것을 꺼내자 오래된 봉투는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생물처럼 축축한 숨결을 품고 있었다. 봉투 가장자리는 뜯겨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감추려 했던 듯 손때와 먼지가 뒤섞여 이상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어머니는 봉투를 펼치며 가슴 한켠이 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봉투 안쪽에서 나온 서류는 종이 전체가 물기와 세월에 눌린 듯 울어 있었고, 잘못 건드리면 부서질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햇빛이 종이 위에 부딪히는 순간 오래된 글씨가 흘러나오듯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고, 그 글자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쿡 내려앉는 듯한 서늘함이 몸을 감싸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 일부러 외면하려 했던 막막한 시절이 종이 위에서 고스란히 되살아오는 기척이 느껴지며 어머니의 손끝은 작은 떨림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류를 조심스레 펼치며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고 있었고, 오래된 도장이 흐릿하게 찍힌 부분을 보는 순간 숨이 잠시 멎는 듯한 감각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 도장은 분명 자신의 도장이었지만 어머니가 기억하는 모양과는 어딘가 어긋나 있었고, 도장 주변에 번진 잉크 자국은 마치 누군가가 서둘러 찍은 흔적처럼 울어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 도장을 보는 순간 수십 년 전의 어느 하루를 떠올리고 있었고, 그날의 냄새와 빛, 그리고 불안감이 다시 가슴속에서 살아나는 듯 했다. 남편의 병세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고, 병원에서 하루하루 늘어나는 비용 앞에서 어머니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힘들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손 내밀어주는 이는 거의 없었고, 어머니는 결국 주변을 전전하며 벼랑 끝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밤, 한 부동산 업자가 과하게 친절한 말투로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고, 그의 말 속에는 어머니의 절박함을 파고들려는 기운이 조용히 숨어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업자는 서류 한 장만 작성하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며 말했었고, 어머니는 상황이 급박해져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그의 설명을 곱씹을 겨를 없이 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서류의 문장은 당시 어머니가 들었던 설명과 완전히 달랐고, 그 조항들 속에 어머니가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문장들이 잔뜩 들어 있었으며, 이를 보는 순간 오랜 시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방한 공기처럼 묵직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종이를 넘기는 어머니의 손끝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고, 지난 삶에서 왜 이 서류를 잊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되묻게 되는 순간들이 깊게 이어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딸이 집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평소와 다른 기운이 방 안에 흐르고 있었다. 딸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용히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살며시 다가가 종이를 받아들여 읽기 시작하고 있었다. 종이의 질감은 단순한 낙서나 잡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와 시간이 복잡하게 얽힌 문서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고, 딸은 문장마다 박혀 있는 낯선 조항들이 어머니의 기억과 얼마나 다른지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금액과 조건 부분은 딸의 이마를 자연스럽게 찌푸리게 만들 만큼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어머니가 말해온 계약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으며, 딸은 그 안에서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구절들을 여러 번 되짚어보고 있었다. 도장은 삐뚤고 번져 있었고, 그 모양은 어머니의 손이 아닌 누군가가 잡고 찍은 흔적처럼 기묘하게 눌려 있었으며, 딸은 그걸 보는 순간 속이 서늘하게 식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식탁 위 따뜻한 조명은 오래된 종이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려 문장이 가진 묘한 그림자를 더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고, 딸은 문장 사이마다 숨어있는 의도를 읽어내려는 듯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 사이 어머니의 숨은 깊어지고 있었고, 딸은 그런 모습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무언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듯한 기척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서류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딸은 그것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의 산물이 아니란 느낌을 지우지 못했고, 오래전 누군가가 어머니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 서류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차분하게 내려앉고 있었고, 어머니와 딸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서류를 떠올리며 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딸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보며 세부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고 있었고, 당시의 상황을 추측하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거친 질감은 그 시절 어머니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빠른 결정 앞에서 흔들렸는지 느끼게 하는 듯했고, 딸은 그 감정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듯 오래도록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방 안 창문을 바라보며 오랜 기억을 되짚고 있었고,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던 시절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는지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해가 저물기 전 병원에서 듣던 의사의 말. 한마디, 병원비를 계산할 때마다 느껴지던 막막함,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가슴속을 꽉 채웠던 절규 같은 마음들, 그 모든 감정이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진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이 서류가 나타나며 생생한 그림자로 되살아나는 듯했다. 어머니는 천천히 딸의 방 앞으로 걸어와 조용히 앉아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딸은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아픈 시절의 어머니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 업자가 보여줬던 과도한 친절,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던 표정, 제대로 내용을 읽을 틈 없이 도장을 찍게 만들던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고, 딸은 그 이야기 사이마다 스며있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조용히 헤아리고 있었다. 창밖의 바람은 서늘하게 스며들며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이 함께 떠올리는 과거의 그림자에 닿으며 오래된 감정들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다. 딸은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서 설명하지 못한 상처들을 차례로 느끼고 있었고,
이 서류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된 세월이 간직된 상흔이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억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지점으로 천천히 모여들고 있었고, 긴 밤의 정적 속에서도 마음 한가운데 작은 파문이 번져가는 듯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고, 딸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클립 조명이 비스듬히 종이를 비추며 문장 사이마다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과거의 시간이 현재와 맞닿아 있는 듯한 기척을 남기고 있었다. 딸은 여러 번 페이지를 넘기며 조항들을 다시 대조했고, 어머니가 말한 내용과 서류가 가진 문장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흔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있었다. 문장의 배열, 금액 처리 방식, 누락된 항목, 그리고 억지로 삽입된 듯한 불리한 조건들까지 어느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딸의 시선을 자꾸만 붙잡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산 속에서 만들어진 흔적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딸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천천히 움켜쥐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떨림이 미묘하게 번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는 방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오래된 기억 위로 연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딸은 그 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고,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서서히 형태를 잡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과거의 실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지난 날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마음이 감정의 파동처럼 점점 넓게 번져가고 있었다. 딸은 서류를 다시 곧게 세워 한 번 더 읽어내려갔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새벽빛이 방 안을 조금씩 밝히는 동안 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작은 의심은 이제 뚜렷한 결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조용히 명확해지고 있었다. 새벽빛이 천천히 집안을 밝히기 시작하던 그날, 아침 딸은 식탁 위에 정리해 놓은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었다. 종이는 밤새 더 바스락거린 듯 보였고, 흰 새벽빛 속에서 글자와 도장의 번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며 딸의 마음 한쪽을 차갑게 스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움직임 사이사이에서 어딘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기척이 느껴지고 있었고, 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딸은 출근 준비를 하는 손길이 묘하게 느려지고 있었고, 그 느려진 움직임 속에는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가방에 서류를 넣어 지퍼를 닫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조금 더 묵직하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딸은 문을 나서기 전 어머니를 잠시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끝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떨리고 있었고, 딸은 그 떨림이 지난 삶의 무게만이 아니라 오늘의 불안에서도 비롯된 것 같아 마음이 묘하게 조여들었다. 딸은 긴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야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가며 자신이 오늘부터 어머니 대신 해야 할 몫들을 차분히 떠올리고 있었다. 도로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딸의 눈에는 그 평온함 뒤편에서 자신만이 홀로 다른 시간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딸은 회사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서류에 적힌 주소를 따라 오래된 동네 부동산이 있는 길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예전에도 낡은 간판과 오랜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던 구역이었고, 시간의 흐름이 그 자리를 더 오래된 색감으로 덮어둔 듯했다. 걸어가면서 딸은
서류 속 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하고 있었고, 그동안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고 있었다. 한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딸은 서류 속 업체 이름과 같은 간판을 발견하고 있었다. 오래된 파란색 간판의 글씨는 햇볕에 발해 있었고 유리문 안쪽엔 빛이 반사되어 내부가 흐릿하게 보였다. 딸은 멀리서 잠시 그 문을 바라보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문 안쪽에서 어렴풋하게 들리는 말소리와 작은 종이 넘기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 소리엔 시간이 쌓여 만들어낸 묘한 분위기가 있었고 딸은 이곳이 단순한 거래만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닐 수 있음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딸은 문 손잡이를 잡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그 문을 열기 전 마음을 깊게 가라앉히려는 듯 잠시 멈춰 서 있었다. 손잡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가움은 이 공간에서 벌어졌던 오래된 일들의 잔향처럼 작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딸은 그 느낌을 받아들이듯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다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뒤로 물러나 작은 골목 쪽으로 걸어가며 주변 상가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딸은 먼저 이 동네의 분위기와 업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고 그 생각을 따라 이어지는 움직임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딸은 업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근처의 작은 슈퍼에 들어갔고 그 안에는 동네 사람들의 대화가 낮은 목소리로 흘러가고 있었다. 슈퍼 안의 공기는 낡은 냉장고 소리와 함께 잔잔하게 퍼져 있었고 단연간 이곳을 오가며 세월을 견뎌낸 이들의 기척이 은근하게 배어 있었다. 딸이 물건을 고르며 천천히 걸어갈 때 카운터에 있던 주인은 딸을 힐끗 바라보며 익숙지 않은 얼굴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챈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보다는 묘한 경계가 담겨 있는 듯했고 딸은 그 시선을 자연스럽게 받아내며 주변을 살폈다. 슈퍼 한쪽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년 여성은 부동산 쪽을 자주 흘깃거리며 혼잣말처럼 작은 투덜거림을 내뱉고 있었고 그 말 속에는 어딘가 오래 쌓인 불만이 미묘하게 묻어 있었다. 딸은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지 않은 채 주인의 표정과 손놀림 그리고 작은 뉘앙스들을 관찰하며 이 동네가 업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용히 가늠하고 있었다. 계산을 위해 카운터 앞에 섰을 때 주인은 카드 단말기를 꺼내 놓으며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눈빛을 내보였고 그 눈빛은 딸에게 이 동네에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남기고 있었다. 딸은 계산을 마친 뒤 슈퍼 바깥으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흐린 듯한 오후빛 아래에서 부동산 간판이 다시 시야에 들어오며 더 선명한 의문을 던지고 있었다. 딸은 그대로 걸음을 옮기지 않고 골목 끝까지 천천히 걸어가며 업자를 둘러싼 공기의 결을 읽어가고 있었고 이 동네의 눈빛 속에 숨어있는 작은 불편함과 오래된 이야기가 마치 실처럼 딸의 마음에 천천히 얽혀 들어오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딸은 슈퍼를 나온 뒤 골목 깊숙이 들어가며 주변 분위기를 한 번 더 살폈고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서 부동산 간판이 낡은 색감 그대로 불편하게 떠 있는 모습이 눈에 밟히고 있었다. 딸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움직임 속에서 마음속 의심이 점점 형태를 잡아가는 듯했다. 딸은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의 과거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부분부터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고 검색 결과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오래된 기사, 지역 신문 한쪽에 실린 불분명한 거래 관련 짧은 글, 그리고 몇 년 전 근처에서 벌어진 사기성 계약 문제를 다룬 커뮤니티 글까지 하나둘
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글들은 짧았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고, 딸은 그 기록 속에서 어머니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찾아내며 작은 전율이 등줄기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딸은 부동산을 다시 바라보며 주변을 둘러봤고, 문 앞의 안내 스티커는 벌써 여러 번 떼었다 붙인 흔적으로 울어 있었고,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계속 누군가 자료를 정리하는 듯한 기척을 풍기고 있었다. 딸은 당장 들어가지 않고 건너편 좁은 의자에 앉아 부동산 내부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스산하게 울리는 종소리가 동네 전체로 퍼지는 듯했고, 나오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는 묘하게 경계하는 기운이 스며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이 서류를 들고 들어갔다가 5분도 채 안 돼 급히 뛰어나오는 모습은 딸의 마음속에 이상한 여운을 더 깊게 남겼고, 그 남성의 헐레벌떡한 발걸음 뒤에는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침묵이 골목에 스며드는 듯했다. 딸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산 내부로 들어갈 시간임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부터 업자가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지 않도록 표정과 움직임을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문을 밀며 딸이 안으로 걸어 들어간 순간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딸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그 빛 속에서 업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는 장면이 다가오며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업자의 첫 인상은 딸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친절해 보였고, 그 미소는 지나치게 매끈해 오히려 경계심을 일으키는 느낌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어지럽지 않게 놓여 있었지만 그 배열 속에는 묘하게 급하게 정리한 흔적들이 보였고, 딸은 그 정돈 된 것 같은 무질서에서 감춰진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업자는 딸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딸이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고, 그 미세한 움직임은 딸에게 이 사람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남겼다. 딸은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벽 한쪽에 걸린 오래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액자에서 먼지가 한 겹 쌓여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었다. 반면 업자의 책상 한가운데 놓인 최신형 인감도장은 아직 새 상품처럼 반짝거렸고, 딸은 그 도장의 광택 속에서 강제로 도장을 찍히던 어머니의 손등이 잠시 겹쳐지는 듯한 잔상까지 느끼고 있었다. 업자는 딸을 향해 친절함을 유지한 채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딸의 시선이 한 번 더 그 인감 도장을 향하자 그의 손이 아주 잠깐 그 도장을 향해 움직이려다 멈추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자신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감추려는 행동처럼 보였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동산 내부의 공기를 천천히 느끼고 있었고, 업자 역시 딸의 침묵 속에서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는 듯 손끝을 반복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오려다 업자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돌려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 찰나의 상황은 딸에게 더 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왜 이곳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지, 왜 이 업자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표정이 굳는지, 딸은 그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억하려는 듯 눈빛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상황을 살폈다. 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이 공간의 공기를 흡수했다. 그녀가 이곳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오래된 서류 이상이었다. 업자의 기척, 사람들의 반응, 골목에 스며 있는 긴장,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결합해 어머니의 서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듯 다가오고 있었다. 딸은 문을 나서며 업자의 표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고 업자가 미소를 유지하는 척하면서도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 표정 속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조용한 기척이 분명히 감돌고 있었고 딸은 그 흔들림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새기듯 기억하고 있었다. 부동산을 나와 골목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딸의 발걸음은 이전과 다르게 묵직했고 그 안에는 앞으로 더 깊이 파고들겠다는 의지가 잔잔한 파동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늘은 어느새 흐릿한 석양빛을 띠며 골목을 덮고 있었고 딸은 그 빛 아래에서 어머니가 그 시절 어떤 마음으로 이 골목을 걸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며 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결심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결심은 날이 저물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골목의 끝에 다다랐을 때 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부동산 간판은 저물어가는 빛 속에서도 여전히 서늘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었고 딸은 그곳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꽃이 천천히 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불꽃은 어머니의 지난 날을 되돌려주기 위한 의지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기운은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딸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른 아침 딸은 다시 부동산 근처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골목 공기를 천천히 살피고 있었다. 전날 느꼈던 묘한 긴장감이 밤새 더 짙게 가라앉은 듯 골목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발걸음을 아끼는 듯한 기척을 남기고 있었다. 딸은 부동산 맞은편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골목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었고 커피 향이 은근히 퍼지는 공간 속에서 업자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카페 안쪽 테이블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두 노년 남성이 딸의 귀에 들어올 만큼 묵직한 억양으로 업자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고 딸은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말이 은근히 가슴에 스며드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몇 해 전 부동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문을 낮은 목소리로 나누고 있었고 말 끝에는 늘 답답함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으며 그 감정 속에서 딸은 어머니가 겪었던 일과 겹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다. 한 노인은 업자가 거래한 집에 문제가 생겼다며 한탄했고 또 다른 노인은 업자를 불신하는 듯한 표정을 잠시 내비쳤고 그들의 말 속엔 오래 묵혀져 있던 감정들이 마치 돌을 던지지 못한 채 손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딸은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말 흐름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업자가 단순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넘어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움직여왔다는 기척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딸이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밖에서 작은 소란이 들려왔고 길 건너에서 중년 여성이 부동산 유리문을 밀쳐 열려고 하다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2번이나 꺼내 들었다가 다시 접어넣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표정 속에는 이미 업자에게 여러 번 휘둘렸던 사람이 가진 불안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딸은 그녀의 흔들리는 손끝과 고민하는 눈빛을 보며 이 골목 자체가 업자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며 오래된 상처를 품고 있다는 걸 더욱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작은 순간들이 하나둘 이어지며 딸의 마음속엔 의심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긴장감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그 긴장감은 오늘 하루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더 깊은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딸은 카페를 나와 곧장 근처 행정복지센터로 향했고 오래된 토지와 부동산 매물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단한 결심을 담고 있었고 행정실 직원들은 딸의 질문이 일반적인 문의가 아니라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조사에 가깝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고 있었다. 딸은 서류를 설명하는 직원들의 말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들으며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고 서류를 넘길 때마다 오래된 잉크 냄새와 종이의 질감이 그녀의 마음을 더 날카로운 집중으로 이끌고 있었다. 기록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딸은 그 사이에서 몇 가지 이상한 흐름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특정한 해에만 업자와 관련된 계약 건수가 유난히 몰려 있었고 그 시기 대부분의 계약들이 고령자나 경제적 약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거래 가격 또한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기록들이 여러 건 눈에 띄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경제 흐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딸은 어느 순간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종이의 무게가 더욱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딸은 이어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센터 자료까지 조회하며 업자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을 찾아갔고 그 기록 속엔 조정 불가, 본인 확인 지연, 서류 훼손 가능성 같은 어두운 문장들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사건이 이미 여러 번 문제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흐릿하게 묻혀버렸다는 느낌을 강하게 남기고 있었고 딸은 그 흐름을 따라가다 어느 지점에서 숨이 깊게 가라앉는 것처럼 무거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의 계약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묻히려 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하게 다가오며 딸의 가슴 안쪽에서는 오래 눌려있던 분노가 아주 조용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기록 열람이 끝나갈 무렵 딸은 오래된 매물 중 하나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주석을 발견했고 주석엔 계약자 체결 당시 대리인의 개입 의심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딸은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으며 어머니의 도장이 억지로 찍힌 흔적을 떠올렸고 그 순간 두 장면이 겹쳐지는 듯한 묘한 전율이 일어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어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오랜 시간 이 골목을 중심으로 반복되어 온 일이라는 결론이 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거대한 울림으로 번지고 있었다. 딸은 행정복지센터를 나와 곧바로 업자의 부동산 앞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부동산의 움직임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후 햇빛은 건물 사이로 길게 늘어지고 있었고 부동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들은 평온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불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업자가 누군가를 맞이하며 문을 급히 닫는 장면이 옥상에서 내려다 보였고 딸은 그 다음 순간에 이어지는 상황을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문 뒤편에서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로 쏟아지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업자는 상대 남성에게 뭔가를 설명하려는 듯 손짓을 크게 쓰고 있었지만 그 남성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불신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상대는 잠시 서류를 뒤적거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밀듯이 뒤로 물렸고 업자는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그를 따라붙는 모습이었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지만 움직임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읽혀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남성은 문을 박차고 나와 부동산 문을 강하게 닫아버리고 골목 끝을 향해 빠르게 걸어 나갔고 그 바람에 문 위 종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종이 부딪히는 소리는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들렸고 딸은 그 소리가 마치
오래 묻어있던 업자의 민낯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소리 같아 마음이 더욱 깊게 가라앉고 있었다. 업자는 문이 닫히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였고 그 불안한 눈빛은 옥상에서 지켜보는 딸에게도 그대로 스며들고 있었다. 업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서류 몇 장을 급히 정리했고 그의 손놀림은 지나치게 빨랐으며 마치 누군가 들이닥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딸은 그 장면 전체를 눈에 담으며 어머니의 서류가 단순히 어느 새벽 누락된 우연이 아니라 이 업자가 이전부터 반복해온 방식 속에 자연스레 녹아 있었음을 확신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골목 아래에서 업자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옥상까지 올라오는 듯했고 그 숨결 속에는 조용히 무너져가는 균열이 어렴풋이 배어 있는 듯했다. 딸은 옥상 난간을 잡은 손끝에 힘을 천천히 더하며 이제 더 이상 관찰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진실과 어머니가 받은 부당함, 그리고 방금 목격한 업자의 민낯이 한 방향으로 향하며 딸의 마음 안쪽에서 단단히 결합되고 있었다. 딸은 옥상에서 내려온 뒤 집으로 바로 향했고 어머니와 다시 마주한 순간 느껴지는 분위기는 오전과는 전혀 다른 깊은 정적을 머금고 있었다. 어머니는 식탁 끝에 앉아 창문 밖으로 고개를 살짝 돌린 채 긴 생각에 잠겨 있었고 마당 끝 장독대 쪽으로 시선이 자꾸만 향해지는 모습이었다. 딸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며 오늘 골목에서 보고 들은 모든 장면들이 어머니의 기억과 어디서 맞닿아 있는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고 있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입술을 떼며 오래전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고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흙 아래 묻혀 있던 돌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는 것처럼 무겁고 조심스러운 흐름을 머금고 있었다. 그날 어머니는 남편의 병세 악화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고 어지럽게 쏟아지는 정보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부동산 업자는 어머니를 작은 상담실로 데려가며 오히려 과도한 친절을 보였고 그것은 위로처럼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혼란과 약점을 더욱 파고들기 위한 접근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듯했다. 업자는 서류를 잔뜩 늘어놓고 시간이 없다는 뉘앙스를 여러 번 강조했고 어머니는 그 말에 정신없이 끌려다니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더 심한 건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다고 어머니는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장면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가시처럼 남아 있었고 이제야 그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시절 손이 떨렸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온전히 보기 어려울 만큼 시야가 몽롱했는데 업자가 갑자기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도장 위로 끌어다 가져갔다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기억 속에서 또렷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밀어붙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그 도장이 찍힌 뒤 업자는 손바닥으로 문장을 덮으며 이건 기본 절차일 뿐이니 걱정 말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에서 진심이 아닌 서늘한 의도가 느껴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 듯한 기운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무엇인지 모르는 굴욕감이 밀려들어 잠시 밖으로 나와 숨을 골랐고 업자는 그 틈에 서류를 정리해버렸다고 말했다. 그 장면은 당시에 설명할 길 없는 부끄러움과 패배감처럼 마음 한가운데 눌러져 있었고 그 감정은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의 안쪽에 고여 있었다. 딸은 어머니의 손등이 다시 떨리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 떨림 속에 오래 숨겨두었던 굴욕과 상처가 묻어 있는 것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 문장은 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깊게 가라앉았다. 그 사람 내가 흔들리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 말은 딸의 가슴 한복판을 조용히 파고들었고 딸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과거의 기억으로 둘 수 없다는 결심을 다시금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딸의 시선은 어머니가 바라보던 창밖 장독대 쪽으로 향했고 그 아래에 묻혀 있던 오래된 종이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숨어 있었는지 새로운 의문이 다시 가슴속에 번져가고 있었다.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딸은 다시 방 안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과 서류들을 펼쳐놓고 업자의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귀에 스친 말들과 눈에 담은 장면들이 조용히 합쳐지며 하나의 흐름이 되어 딸의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업자의 이름을 검색창에 적어넣고 지난 수십 년간 남겨진 기록들을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훨씬 길어진 검색어 목록이 화면 위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몇 년 전의 조용한 민원 기록부터 문제적 거래 이야기, 법적 충돌 직전에서 슬그머니 정리된 사건들, 심지어 피해 의심이라는 분류로 묶여있는 오래된 문서들까지 하나둘 딸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다. 딸은 그 모든 기록 사이에서 한 가지 흐름을 발견하고 있었다. 업자는 정면 승부보다 틈을 파고드는 방식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의 모든 계약 패턴은 어머니의 상황처럼 절박하거나 난처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 있었다. 딸은 기록 곳곳에 남아있는 인물 목록을 정리하며 몇몇 사람들의 이름 아래 작은 별표를 붙여놓고 있었다. 그 별표는 업자와 부딪혔다가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혹은 어디선가 힘없이 사이드로 밀려나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목록을 바라보며 이 문제가 단순한 과거의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패턴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있었다. 그 순간 딸의 노트북 화면에 오래된 지역신문 PDF 하나가 나타났고 그 속에는 업자와 관련된 작은 칼럼이 실려 있었다. 기사 제목은 짧았지만 내용은 묘하게 의미심장했고 딸은 그 글귀를 따라 읽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손끝이 크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거기엔 고령자 대상 편법 계약 의혹이라는 문장이 아주 작게 쓰여 있었고 부제에는 특정 업자가 반복적으로 연루되었으나 조용히 무마되어 왔다는 문장이 있었다. 심지어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지역 내 힘 있는 개인들과 연결된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라는 표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그 문장은 딸의 심장 한가운데를 깊게 찌르는 듯했다. 딸은 화면을 확대해 기사 속 이름들을 확인했고 그중 익숙한 회사 이름 하나가 시야 속에서 멈춰 서는 듯했다. 그것은 딸 자신의 회사가 아닌 딸의 회사가 오래전 인수했던 작은 건설업체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때 사건 기록을 되짚으며 그 업체가 업자와 몇 차례 교차한 흔적을 떠올리고 있었고 이 문제는 단순히 가족의 과거가 아니라 딸의 현재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큰 파장처럼 마음속에서 흘러갔다. 딸은 당시 회계 자료와 거래 구조까지 대조하기 시작했고 서류 여러 장을 바닥에 펼쳐놓은 채 하나하나 선을 그으며 연결하고 있었다. 그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업자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고 그 이름은 지울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딸의 시야에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방안 조명은 딸의 머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긴장된 어둠과 맞닿아 있었다. 딸은 손끝으로 정리한 서류를 하나하나 겹쳐 올리며 최종 결론처럼 흘러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사람 너무 오래, 너무 많은 사람을 속여왔다. 그 말은 소리 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했고, 딸은 그 순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겪었던 굴욕을 그대로 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단서를 손에 넣고 있다는 확신이 조용한 파동처럼 딸의 가슴 안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결심을 굳힌 다음 날 오전, 딸은 회사 일정 중 일부를 비워두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출근길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흐름이 일정한 리듬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책상 위엔 전날 정리한 서류와 기록들이 놓여 있었고, 딸은 그중 일부만 가방에 넣고 다른 자료들은 회사 보안 서버에 담아두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 시각 업자는 부동산에서 늘 하던 대로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전날 골목 끝에 퍼진 소란도 누군가 옥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눈빛도 잊은 듯 행동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익숙한 속도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작은 거래가 들어올 때마다 기본 절차라는 문장을 습관처럼 입술 사이에서 흘리고 있었다. 딸이 부동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 업자는 여느 때처럼 가벼운 미소를 띠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스스로가 지금 어떤 시선 아래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딸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손잡이를 잡았고, 그 순간 손바닥을 스치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오늘의 흐름을 조용히 예고하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자동으로 울리는 종소리가 공간을 울렸고, 업자는 얼굴을 들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전날 보았던 작은 흔들림과는 달리 오늘은 오히려 자신감이 조금 더 들어있는 듯 보였고, 그는 무슨 일로 왔냐는 듯한 눈짓을 조심스럽게 던지고 있었다. 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내부를 둘러보았고,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상담 테이블, 도장을 놓던 자리, 흐릿한 계약서, 냄새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공간의 결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 업자는 먼저 말을 꺼내려는 듯 했지만 딸이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짧게 굳어지는 기척이 스쳐 지나갔고, 딸은 그 미세한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선의 방향과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이미 이 공간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다라는 무언가가 묻어나고 있었고, 그 기운은 업자를 조금씩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업자는 자신의 불안함을 숨기려는 듯 미소를 유지했고, 그 미소가 씌운 가면 아래에서는 조심스레 떠는 작은 그림자가 보일 듯 말 듯 흔들리고 있었다. 딸은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두었고, 그 작은 동작만으로도 이곳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딸은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고, 그 안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계약서와 비교자료, 현행 관련 조항, 금융기록, 그리고 업자가 연루된 과거 거래 자료 일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업자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딸의 손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책상 아래 숨겨진 발끝까지 번져 있는 듯 보였다. 딸은 서류를 펼쳐놓고도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고,
그 작은 동작이 업자의 마음을 마치 통일처럼 거칠게 긁는 듯한 압력을 남기고 있었다. 그 종이는 어머니가 당한 계약서와 거의 같은 구성을 가진 딸이 일부러 준비한 문서였다. 어머니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업자가 사용하던 문장, 강요하던 흐름, 서류의 구조, 도장의 위치까지 그대로 재현한 문장이 종이 위에 놓여 있었고, 딸은 그 문장을 업자에게 조용히 밀어둔 채 한 단어도 꺼내지 않고 있었다. 업자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문장 구조와 조항 배치를 보는 순간 얼굴에 미묘한 근육이 딸에게 다 보일 만큼 흔들렸고, 그는 그 떨림을 감추려는 듯 입술 사이로 억지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 너머로 드러나는 눈빛은 어딘가 급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딸은 그 흔들림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딸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줄을 짚었다. 그 한 줄.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정사는 추후 절차에 따라 진행함. 그 문장은 어머니가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문장이었고, 업자가 그녀에게 집요하게 반복했던 말이었다. 업자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가늘어지는 움직임이 딸에게 그대로 잡혔고, 딸은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그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공기에는 묵직한 침묵이 가라앉았고, 업자의 손등에 서서히 피어오르는 땀이 책상 위에 작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딸은 서류를 한 번 더 넘기며 도장이 찍히는 위치를 보여주었고, 그것조차 어머니의 서류와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업자는 그제야 이 문서가 평범한 손님이 들고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고, 그의 숨이 아주 살짝 흔들리는 기척이 공기 속에 번지고 있었다. 업자는 여전히 상황을 장악하려는 듯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의 미소는 이미 입가에만 얇게 붙어있는 껍데기처럼 보였고, 시선은 서류 위의 글씨를 떠나지 못한 채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딸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손을 천천히 들어 서류의 특정 조항 위에 올려두었다. 그 조항은 바로 업자가 어머니에게 설명하지 않고 강요했던 부분이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조항 위에 손을 얹고 있었고, 업자는 줄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하려는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그 줄에 꽂혀 있었고, 그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가는 기척이 미묘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딸은 테이블 가장자리 가까이로 서류를 밀며 업자 쪽으로 공간을 조금 더 내어주었고, 그 행동은 마치 이제 당신 차례라고 조용히 말하는 듯한 무언의 메시지로 흘렀다. 업자는 그런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한 척하려 했지만, 손끝이 서류의 모서리를 잡는 순간 떨림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딸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가 서류를 들여다보는 동안 딸의 시선은 단단했지만 격렬하지 않은 묵직한 결의가 흐르는 차분한 빛을 띠고 있었고, 그 평온함은 오히려 업자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힘을 내고 있었다. 업자는 조항을 읽고 또 읽으며 이 서류가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계산하려 했지만, 딸의 표정에는 어떠한 단서도 보이지 않았고, 그 무표정의 평온함이 곧 업자를 향한 가장 강한 압력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의 마지막 장을 가볍게 접어 책상 위에 세워두었고, 업자가 어머니에게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도장이 찍혀야 할 자리만 남겨둔 채 조용한 시선을 업자에게 보내고 있었다. 설명하지 않는다. 압박하지 않는다. 소리치지 않는다. 그러나 업자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걸어온 방식 그대로, 침묵의 압력으로, 서류의 구조로, 도장의 위치로, 공간의 기척으로 업자를 향해 두려움과 불안을
서서히 밀어 넣는 방식으로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순간 업자의 목젖이 크게 한번 흔들렸고 그의 손등 위로 식은 땀이 길게 번져내리는 모습이 딸의 시야에 고요하게 잡히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당했던 방식 그대로 되돌려주는 복수의 첫 장면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딸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세워둔 채 조용히 입술을 다물고 있을 때 업자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듯한 짧은 멈춤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흔들렸고 손끝은 도장 위에서 망설이는 듯했다. 딸은 그 손끝의 떨림을 바라보며 과거 어머니가 겪었던 굴욕의 순간을 그대로 떠올리고 있었고 그 기억이 지금 업자 앞에서 비슷한 형태로 되돌아가는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딸은 어머니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넘긴 후 한 장의 진짜 계약서를 그 아래에 조용히 끼워 넣었다. 그 문서는 업자가 어머니에게 강요했던 내용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치명적인 약점만을 정확히 짚어낸 정식 계약 위반 자료였고 딸은 그것을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업자 앞에 올려두었다. 업자는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가는 기척을 숨기지 못했고 그의 눈동자가 서류 문장 사이에서 허둥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딸은 조용히 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침착한 시선 속에서 업자는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진 듯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딸은 부동산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며 업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고 이 공간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용한 파동처럼 그녀의 마음에 번져가고 있었다. 업자는 입술을 달싹이며 손으로 도장을 덮으려 했지만 그 순간 딸은 천천히 한 장의 자료를 다시 테이블 위로 꺼내 올려두었다. 고령자 대상 편법 계약 의혹 정리 자료. 업자의 시선이 그 제목에 닿는 순간 마치 숨을 잠시 잃은 듯 몸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그 눈빛은 딸에게 처음으로 진짜 불안과 공포가 스며 있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다. 딸은 그 문장을 가볍게 손으로 짚었고 업자의 심장은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등줄기가 깊게 식어가는 듯했다. 그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업자는 알아챘다. 이 여자가 누군지, 왜 여기 온 건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의 어머니에게 손댔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업자의 숨이 가빠지는 동안 딸의 표정은 오히려 더 평온해지고 있었고 그 평온함은 어떤 화보다도 강한 경고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천천히 닫았고 그 순간 업자는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마주한 채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을 내려놓고 있었고 그 손끝은 의자 아래로 떨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딸은 한 번도 업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단 한 줄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도장자리 하나만 남겨두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서류를 펼쳐둔 채 조용히 돌아설 뿐이었다. 업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주한 현실 앞에서 숨을 골랐고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에서 조용한 패배감이 떨어져 나가는 듯 보였다. 그 순간 부동산 문이 닫히며 울린 작은 종소리가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에는 업자가 이제껏 쌓아 올린 얄팍한 세상이 부서지는 기척이 어렴풋이 묻어있는 듯했다. 딸은 부동산을 나와 골목 끝까지 걸어가 멈춰 섰고 잠시 뒤돌아보며 그곳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이 골목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부동산 간판은 그 빛 속에서 낡은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있었으며 딸은 그 아래에 서 있었던 어머니의 지난 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겹쳐지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숙이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고 딸은 그 장면을 오늘로 덮고 지나갈 수 있다는 조용한 안도감을 가슴 안쪽에서 느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고 딸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바람 속에 섞인 오래된 먼지 냄새가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이 바람은 어머니가 그 시절 얼마나 힘들게 하루를 버텼는지 알려주는 듯했고 동시에 이제는 그 바람을 등에 지고 걸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당 한편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장독대 쪽을 바라보며 가만히 손을 모으고 있었고 그 손끝에는 전날보다 훨씬 가벼운 기척이 묻어 있었다. 딸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때 마당 끝에 비치는 따뜻한 빛이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듯했다. 어머니는 딸이 돌아온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딸 역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마음이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조용한 공기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퍼져 있었고 그 온기는 억울함과 상처를 모두 감싸 안으며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잠시 뒤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숨은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흐름을 머금고 있었고 딸은 그 옆모습을 천천히 바라보며 자신이 오늘 한 행동이 어머니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한 빛을 남겼음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는 시선을 내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나의 문장처럼 숨을 흘렸다. 그 문장은 말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에 가까웠고 딸은 그 흐름이 자기 마음 깊은 곳과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딸은 어머니의 손등 위에 손을 살며시 얹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마치 오랜 시간 숨지 못하고 살아온 마음이 비로소 숨을 고르기 시작하는 듯한 기척을 남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잔잔했고 저녁빛은 오래된 장독대 위에서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지난날과 딸의 오늘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이어지는 듯했고 그 이어짐은 고통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버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듯한 감정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당에 번진 그 고요한 여운은 어머니가 다시는 홀로 굴욕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 올 것임을 조용히 알려주는 듯 머물러 있었다.